최근 LVMH, 케린그룹 같은 전 세계 유명 명품 기업들부터 시작해 샤넬, 프레드 등의 브랜드들까지도 한국의 셀럽을 앰버서더로 선정했다는 기사가 자주 올라오곤 합니다. 최근에는 빅뱅의 태양이 지방시의 글로벌 앰버서더로 선정됐고 아이브의 안유진이 팬디의 한국 앰버서더로 발탁되는 등의 기사가 올라오기도 했었죠. 물론 한국 콘텐츠와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으니 그럴만도 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실제로 한국 콘텐츠나 한국의 위상은 10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최근 한국의 배우, 가수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그곳에서 받는 대우는 감히 엄청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류가 퍼져 있던 일본, 중국, 동남아 등의 아시아권에서는 원래도 그랬지만 최근 오징어 게임, 기생충, BTS, 블랙핑크 등의 인기에 힘입어 제4차 한류 붐이 일었으며 한국 셀럽들이 찾으면 공항 일대는 마비가 되는 수준이 돼버린다고 합니다. 실제 카타르 월드컵에서 공식 주제가를 부른 방탄소년단의 정국과 지난해 콜드플레이 월드투어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의 아르헨티나 공연에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하는지는 공항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고 주최 측에서는 정국과 진을 국빈 대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일체에 출연했던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가 등장해 여러 가지 일화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중 하나가 파리의 한 호텔과 관련한 이야기였습니다. 조수미 씨는 전 세계 콘서트홀이 있는 곳은 다 가봤지만 파리가 가장 좋았다라고 말하며 파리의 한 호텔을 들어갔는데 너무 아름다웠고 카펫도 궁전에 들어간 것 같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뒤이어 이 호텔에 대해서 우리 강아지 신디를 데려갔는데 신디 쿠션과 베드시트까지 신디 이름을 자수로 새겨주셨다라고 전에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한마디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에 대해 모든 것을 이미 조사했고 그에 걸맞은 대접을 한 것이고 이는 국보급 대우였던 거죠. 이런 것들은 최근 호날두, 메시 같은 세계 최고의 슈퍼 셀럽들이나 받을 줄 알았지 우리 한국인들이 이런 대우를 받을 줄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 최고의 명품 브랜드들이 한국 셀럽들을 메인 모델로 내세우고 그들을 패션쇼에 초대해 초호화 대접을 해주기도 하는 등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단순 한류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한류가 좀 거세야 말이죠. 하지만 분명한 건 한국 셀럽들을 기용하게 된 이유가 이것만이 다는 아니라는 것인데요. BTS가 루이비통, 엑소카이가 구찌, 그리고 블랙핑크 멤버들이 각각 명품 브랜드의 글로벌 앰버서더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를 꼽으라고 한다면 역시 2015년 샤넬이 프랑스 파리에서 컬렉션 쇼를 진행했을 당시 지드래곤이 참석을 했는데 단순 한국의 아이돌은 물론이고 아시아 스타에게 샤넬이 직접 초대장을 보낸 게 처음이라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이때 지드래곤 이후 국내에 처음으로 명품 브랜드 앰버서더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앰버서더는 우리말로 바꾸면 일종의 홍보대사라는 말인데 명품 회사들은 최근 이 앰버서더를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죠. 과거 앰버서더는 셀럽의 이름이나 이미지만 빌리는 정도에 그쳤다면 현재는 인간 샤넬 제니, 인간 구찌 아이유 같이 앰버서더가 직접 입고 활동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명품 여배우로 꼽히는 배두나 씨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루이비통의 네콜라 제스키에르 디자이너가 2006년 개봉한 영화 괴물을 보고는 2014 첫 크루즈 컬렉션에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배두나 씨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앰버서더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공항에 도착하면 최고급 세단이 마중을 나오고 호텔 스위트룸은 기본이며 방에 들어가면 침대 위에 명품 가방이 선물로 놓여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초청한 셀럽들의 최고의 혜택을 주고 또 셀럽들은 최선을 다해 홍보를 하며 둘 사이는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마케팅 전략을 펼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 한국 셀럽들을 적극적으로 글로벌 앰버서더로 발탁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보다 먼저 세계에서 J-팝, 일본 드라마, 영화 등으로 인기를 누린 일본도 아니고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한 중국도 아니고 왜 우리 한국이었던 걸까요? 물론 매출 얘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 셀럽은 돈이 된다는 공식이 계속해서 성립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앞에서 말했듯 엑소카이가 구찌의 앰버서더입니다. 카이는 구찌의 앰버서더를 넘어서 제품에도 직접 관여하여
콜라보 제품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3월 선보인 엑소 카이와 구찌 콜라보 제품은 무려 170만 원이나 하는 니트를 출시했는데 출시 당일 완판이 돼버렸습니다. 17,000원 아니고 17만 원도 아니고 무려 170만 원 하는 니트가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아이유가 구찌의 앰버서더가 됐을 당시에는 루이비통, 디올, 샤넬 등에 밀리고 적자만 내던 구찌가 갑자기 매출이 급상승하는 효과를 누렸습니다. 아이유는 우리에게 최장수 참이슬 모델로도 유명합니다. 총 8년을 했고 또 최근 계약 연장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매출이죠. 지난 7일 광고업계에 따르면 아이유는 구찌를 비롯해 참이슬, 삼다수 등 총 10여 개 제품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지난해 전국의 만 20세부터 59세까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김연아, 유재석을 제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광고 모델 1위를 차지했고 실제로 아이유를 광고 모델로 내세운 제품들의 매출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특히 구찌가 아이유를 글로벌 앰버서더로 발탁하고 아이유가 활동한 이후 2021년 매출이 97억 유로 한화의 약 13조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전년 대비 무려 30%나 오른 것이죠. 뭐 시기가 잘 맞아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는 명백히 한국에서 성과를 낸 것입니다. 전염병이 한창이던 당시 한국인들의 소비 패턴이 180도 달라졌죠. 사람들은 여행을 가지 못했고 밖에서 놀기를 꺼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비 패턴이 안에서 노는 호캉스와 명품 소비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디올, 펜디, 지방시, 루이비통, 벨루티, 프레드 등을 보유한 LVMH 그룹의 한국 매출이 크게 증가했죠. 동시에 대한민국의 4대 백화점인 신세계, 갤러리아, 롯데, 현대백화점의 매출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찌의 매출 증가 30%라는 수치는 감히 엄청나다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아이유라는 한 사람이 가지는 한국과 해외에서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아이유의 경우 국내에서는 소위 말해 국기번탑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아이유가 입고 있는 옷, 신고 있는 신발, 쓰고 있는 모자, 메고 있는 가방까지도 관심을 가집니다. 특히 2019년부터 아이유의 출근길 가방으로 알려진 일명 아이유 백인 구찌 홀스빗 1955 숄더백은 여성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이 가방의 가격이 기존 315만 원에서 인상되어 340만 원이 됐지만 여전히 스테디셀러로 매우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디올 앰버서더로 블랙핑크 지수, 수지, 세훈이 활동 중이고 샤넬의 하우스 앰버서더로 역시 블랙핑크 제니가 활약 중이며 로제는 생로랑의 글로벌 앰버서더, 배우 한소희가 오메가의 앰버서더로 활약 중입니다. 또한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은 국내 최초로 명품 중에 명품으로 불리는 주얼리 브랜드 프레드의 앰버서더로 발탁되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매출을 견인하고 있죠. 물론 이렇게 한국의 셀럽들이 한류를 통해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죠. 한국 시장 그 자체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역시 해외 명품 브랜드들이 한국 셀럽들을 섭외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세계에서 1인당 명품 소비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지난 12일 미국 CNBC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한국인의 지난해 명품 소비가 전년 대비 24% 증가한 168억 달러, 한화의 약 20조 8,490억 원으로 추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1인당으로 환산한다면 325달러 한화의 약 40만 원이 되는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명품 소비가 많기로 소문난 중국과 비교해서도 이 수치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의 1인당 명품 구매 금액은 50달러 한화의 약 6만 원인데요. 한국과 무려 6배나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인의 1인당 명품 구매 금액은 280달러 한화의 약 35만 원 수준에 그친다고 하죠. 실제로 이탈리아의 명품 아웃도어 브랜드 중 하나인 몽클레르의 경우 한국 내에서 지난해 2분기 매출이 팬데믹 이전보다 무려 2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까르띠에를 소유한 리치몬트 그룹은 한국은 2022년 매출이 전년 대비 2자릿수 성장한 거의 유일한 지역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라다는 한국에 대해 중국의 팬데믹 봉쇄 정책으로 지난해 글로벌 매출이 7% 감소했지만 한국과 동남아시아에서 높은 실적을 거둬 손실분을 크게 만회했다고 밝혀
한국의 명품 시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한국 소비자들의 명품 수요가 구매력 증가 및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는데요.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는 CNBC를 통해 외적인 모습과 경제적인 성공이 다른 나라보다 한국 소비자들에게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이런 명품 브랜드들이 셀럽들을 활용해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명품 브랜드들이 이렇게 한국 셀럽들을 기용해서 아시아나 한국 시장에서만 영향력을 떨치겠다. 그건 역시 말이 안 됩니다. 2년 전 4월 당시 루이비통 디자이너였던 고 버질 아블로의 SNS에는 BTS 멤버 지민과 화상 인터뷰를 하는 사진 한 장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 멤버 지민은 루이비통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요. 해당 옷은 85만 원 상당의 티셔츠였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프랑스 등 모든 국가에서 품절되는 글로벌 영향력을 받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 버질 아블로는 BTS와의 협업이 매우 기대되면서 흥미진진한 프로젝트를 하루빨리 공개하고 싶다라고 언급하면서 하루빨리 뭐라도 알렸으면 좋겠다면서 SNS에 사진을 업로드한 건데 이렇게 협업이 시작도 전에 초대박이 날 줄은 몰랐다고 말하였습니다. 심지어 명품 브랜드들뿐만이 아니죠. BTS와 맥도날드 콜라보 당시에도 엄청난 파급력을 행사했습니다. 2021년 맥도날드가 방탄소년단과 콜라보한 제품을 전 세계 49개 나라에서 출시했습니다. 이후 맥도날드는 2021년 2분기 실적을 전 세계 동일 매장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40.5%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 사태 이전인 2019년 2분기와 비교해도 6.9%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당시 2분기 순매출은 58억 9천만 달러, 우리 돈 약 6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급증하여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죠. 이에 로이터 통신과 CNBC 등의 외신들은 맥도날드가 50여 개국에서 출시한 BTS 세트 메뉴 등이 인기를 끌면서 매출이 급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 측 역시 이를 거부하지 않았었죠. 맥도날드는 BTS 세트는 우리 매장 방문과 치킨 맥너겟 판매 증가를 견인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BTS, 블랙핑크의 인기 이후 한국의 여러 가수, 배우들이 전 세계에서 인지도를 얻기 시작했고 지금은 영상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 수많은 브랜드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이제는 현실이 됐고 심지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인들의 인식 또한 꽤 바뀌었습니다. 최근 리사는 자신의 SNS에 세계 최고 축구 선수 중 한 명인 네이마르 선수와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네이마르 선수는 메시, 호날두, 음바페, 홀란드와 함께 현 시대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사실 네이마르는 한국인들에게 날강두, 너거형이라고 불리고 있는 호날두와 반대로 한국 방문 당시 대단했던 팬 서비스와 함께 카타르 월드컵에서 보여준 매너로 우리 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어딘가 굉장히 친근감 있어 보이지만 감히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주변에 누가 있더라도 절대 꿀리지 않는 세계 최고의 셀럽이죠. 그렇다 보니 그런 네이마르 선수와 사진을 찍었다면 부러움을 사겠지만 요즘 한국인들의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요즘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둘의 사진을 보고 블랙핑크 리사라면 그럴 수 있지. 요즘 폰만 보면 네이마르가 더 부럽다고 해야 하는 거 아냐? 우리 형 드디어 성공했구나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리사가 한국인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걸그룹 블랙핑크의 한 일원입니다. 그만큼 한국 셀럽의 위상이 크게 올라갔음을 이 댓글 몇 개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심지어 외국인들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그 정도 위치까지 올랐고 세계적 영향력까지 어마어마하다 보니 해외 명품 브랜드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한국 셀럽들을 모셔가기 바쁜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네요. 그럼 지금부터 관련 해외 반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대중문화는 참 재밌는 부분이 많아. 한국 문화는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매출이라든지 어떻게 해서든 사회 이슈로 연관지어지게 되고 경제를 돌게 한다. 게다가 한국에서만 그런 것도 아니야. 요즘은 미국의 백화점에 사람들이 북적이는 걸 보면 한국이 꽤 연관이 있는 것 같단 말이야. 다들 한국 사람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 것만 같아. 요즘 우리 미용실에 박서준처럼 해주세요. 이민호처럼 잘라주세요라고 주문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아. 재밌어. 예전에는 동양인을 따라한다는 게 참 자존심 상하고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짓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 모든 건 내 편견이었던 거야. 한국 사람들은 참 재밌어. 한국 사람들은 또 엄청나게 멋진 것 같아. 난 그들을 따라하고 싶어. 남자들뿐만이 아니야. 여성들 역시 마찬가지야. 특히 더글로리의 송혜교나 임지연처럼 입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촌스럽지만 이미 한류에 푹 빠져버린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예쁘다지. 모든 명품 브랜드들이 한국 셀럽을 컨택한다는 건 정말이지 좋은 행보다. 과거에는 아시아 사람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 그들은 참 치타 같아. 날쌔도 얼마나 날쌘지 모른다. 한국에서 뜨고 있는 배우나 가수들을 귀신같이 캐치한다고. 그럴 만도 하지. 한국의 명품 시장이 세계에서 1위라고 하잖아. 게다가 한국인들의 명품 소비는 중국, 일본과 달라. 그들은 다 이유가 있고 트렌드까지 만들어 버린다. 그리고 그렇게 산 명품들을 SNS에 대놓고 홍보까지 한다. 그렇다니 2차 마케팅까지 이뤄지니 누가 그걸 마다하겠어. 그럴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을 거야. 그게 바로 한국인들을 허세와 거칠애의 민족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야. 한국인들은 허세가 없으면 도저히 하루라도 좀이 쑤셔서 살 수가 없을 거야. 모든 한국인들이 그래. 한국에서는 남자들이 특히 허세가 심하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명품백을 산 여성들 역시 마찬가지던걸. SNS를 보면 그 나라의 삶의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어. 한국은 진짜 대박이야. 명품 한 달에 하나씩은 사는 사람들이야. 지갑부터 신발, 옷, 주얼리 모든 걸 명품으로 두르고 있어. 이해가 안 돼.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렇게 무리해서 사고 그것을 동기부여로 생각한다. 그래서 열심히 또 돈을 벌어. 어떻게 보면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그 허세 때문이야. 그렇다는 건 긍정적인 방향이었던 거잖아. 난 그럼 이해할 수 있어. 한국이 아예 못 사는 나라도 아니고 한국은 세계에서 잘 살기로 손에 꼽히는 나라야. 그런 나라에서 본인들이 소비를 잘못해서 거지가 되고 노숙자가 된다? 난 들어본 적도 없어. 물론 한국도 노숙자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야. 한국은 신용카드 할부라는 아주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들은 편안하게 명품을 소비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배 아파하기보다는 그걸 따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들어. 나만 그래? 한국도 처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어. 신용불량자가 생겨 밖으로 걷도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지. 하지만 한국인들은 잘 이겨냈어. 그걸 보고 배우면 되잖아. 뭘 잘했고 뭘 잘못했는지 좋은 표본이 되어줄 거야. 블랙핑크를 보면 예쁘고 소중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게 해줘. 그녀들은 정말로 아름다워. 난 그녀를 사랑해. 특히 제니와 리사는 내게 있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여신들이야. 요즘 한국에서 뉴진스가 뜨고 있는데 그녀들을 데려갈 명품 브랜드는 또 누가 있을까? 이제 또 한 번 전쟁이 벌어지겠어. 한국 셀럽들을 쟁취하기 위한 그 전쟁 말이야.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